ketchup around here. Where's ketchup? 모기업의 본인 비방. 그게 언제였던가? 2009년도였나? 2009년도였나 그랬는데 뭐가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소송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만나서 부탁한 게 아니라서 소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본인이 좀 몰라서 근데 뭐 이렇게 소송을 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뭐가 이렇게 오잖아요. 변호사가 와서 인터뷰도 하고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 하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나왔는 게 그때 당시 이제 뭐가 유행했냐면 3D TV가 이제 한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 이제 막 소니부터 시작해가지고 3D TV가 나와가지고 그 삼성도 이제 팔 거라고 막 삼성, LG 뭐 그 3D 효과 가지고 막 호주에서 소송하고 그랬어요. 둘이서 누가 더 좋냐, 누가 더 리얼하냐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LG 방식이었죠. 그 대구에 제가 자주 가는 CGV 거기에 이렇게 LG TV 그 3D TV가 있었어요. 이렇게 전시해 놓은 3D TV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안경을 끼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안경을 끼고 안경을 또 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안경은 이렇게 고정형으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봤어요.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LG 방식은 그냥 선글라스 같은 거 끼고 보는 방식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보니까 약간 3D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을 안경에 끼지 않고 저 TV에 붙여보면 어떨까? TV에 붙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그 어떤 전자기업이었는데 전자기업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였는데 이렇게 실험을 해줄 수 있냐고. 그런데 그런 게 많을 테니까. 그냥 확인만 해보면 되니까, 그죠? 그랬는데 갑자기 LG 옵티머스 핸드폰이 나오더군요. 근데 그냥 단순히 이게 붙이면 3D 효과는 나는데 터치가 안 돼요. 스마트폰에 이걸 쓰면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D 그냥 보면 3D는 되는데,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그렇잖아요. 이거 눌러야 되잖아요. 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죠.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을 연결해서 나중에는 이제 터치가 되는 것까지 되는데 그게 또 추가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거 플러스 그러니까 2D하고 3D 칩을 원칩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2D를 3D로 바로 전환을 시키는 야누스 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발상을 처음 했죠. 그게 가능하냐? 이걸 만들어줄 수 있냐? 근데 그걸 그냥 쏙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제가 그 전자회사의 무슨 사회이사라고. 근데 뭐 명단에 보면 알겠죠. 사회이사인지 아닌지. 그런 게 보통 사회이사가 되면 그 회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진 붙여놓고.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사회이사예요. 그게 웃기죠. 그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소송을 도와줘. 근데 계속 그 시나리오 표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도와준다 그랬는데 더 심하게 나오지? 더 뒷조사를 해가지고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뭘 만들어 놨다, 뭐 이랬다, 뭐 저랬다 이야기 직접적으로 안 들리고 간접적으로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두면 이상하게 딱 했으면 누가 관계자가 와가지고 딱딱딱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같이 뭐 확인을 해봤죠. 근데 제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제 아이템으로. 이 새끼들 봐라 이러면서 제품이 자꾸 나오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가서 확인해봤어요. 그게 2014년 1월 7일이었나? 정말 추웠어요. 정말 추웠는데 영하 13도였나? 그러니까 온도계 기준으로 영하 13도였고 한강이 완전 얼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울을 그때 한 6년 만에 한번 서울을 갔었는데 너무 이렇게 그 추운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그 지리가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서울역도 많이 바뀌었고, 서울역도 원래 대우빌딩 앞에 있던 옛날 구역사를 제가 마지막으로 갔었는데 이쪽 신역사로 바뀌었더군요. 그래서 지하철을 잘못 탔어요. 인천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가지고 방향을 반대로 가서 내려서 또 다시 그 회사를 찾아서 또 가고 그랬어요. 갔는데 그 머리 털라고 청 가니까 저는 이렇게 가면 메모가 있을 줄 알았어요. 누가 나오든지 메모를 해놓든지 뭐가 있을 줄, 가면 이제 신분증을 제시하면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가니까 뭐 예약된 거 없냐고 물어보니까 없대요. 근데 아이템은 계속 쓰고 있는데, 제품 돼가지고 대박 치고 있는데 아이템이 없어요. 없대.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 다른 전자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새끼들 봐라 이러고 이제 다른 전자 나왔죠. 그냥 어차피 예상대로 했으니까 그 회사를 나가 다른 전자회사를 가봤어요. 저를 도와준다고 하는 다른 회사를 가봤는데 거기도 없대. 모른대. 제 이름 대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열 봤죠.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막 택시를 타고 오라 그랬나? 서울역에서. 근데 만약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KTX 타고 택시 타고 그렇게 갔으면 집에 돌아올 돈이 없는 거죠. 저는 아마 서울에서 얼어 죽었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구걸을 했든지 뭐 그렇게 됐겠죠. 저는 어쨌든 그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왜냐면 한 번도 대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아이템을 계속 갖다 쓰기 때문에 안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올라갔죠. 그 비상금을 집에 돌아올 돈을 남겨둔 거죠. 그래 갔다가 뭐 예상대로 했기 때문에 무궁화 이렇게 제일 싼 거죠. 4시간 무궁화 타면 4시간 걸리는데 무궁화를 타고 이렇게 무궁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집에 가야 되니까. 근데 어떤 미친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지하철, 그러니까 기차 기다린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니 같으면 그렇게 하겠나 이러면서 뭐 어떤 사람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뒤에가 앉아 있는데 서울역에 미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이제 뭐 하지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있다가 기차가 와서 저는 그냥 집으로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그냥 아무것도 소득이 없이 그냥 서울 갔다 내려온 거야. 아무 그것도 없이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문이 들리는 게 무슨 소개팅을 했는데 어떤 여자가 그 회사를 가서 지하철 타려고 지하철 내려가는데 그 다른 전자회사로 가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여자가 핸드폰을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누구시 아니세요 이래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핸드폰을 대고 꺼져 이 새끼야 이라는 거야. 바로 옆에서 제가 집에 그 지하철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꺼져 그랬나, 꺼져 이 새끼야 그랬나, 꺼져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제 무시를 하죠. 저 핸드폰을 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길 간 거죠. 그리고 지하철 앞에 있는데 어떤 애가 지하철 스크린도 보고 있는 데서 전화기를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스크린도어를 등을 쥐고 막 뭐라 뭐 전화를 막 약간 큰 소리로 전화를 막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뭐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무시를 했죠. 그것도 뭐 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지하철 타고 거기를 가니까 첫 번째 그 AS 하는 데가 있어요. 그 건물에. 그래서 사장실이 그 직원실은 이미 문 닫혀 있고 사장실로 올라가니까 사장실은 열려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실 갔는데 그 앞에 이제 비서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로열티를 받으러 왔다 이러니까 모른다고, 자기들은 쓴 게 없다고 뭐 그래요.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뭐 일단 내려왔어요. 그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꺼져라고 했던 그 여자가 자기가 본인이랑 저랑 스케팅을 했는데 계속 자기가 이제 싫다고 했는데 계속 따라다닌다고 서울까지 쫓아왔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꺼져라고 했던 여자가.
그리고 또 들리는 뭐 한강다리에 자기한테 내가 본인이 자살을 했대. 근데 졸라 웃긴 게, 제가 그 야누스라는 아이템이랑 시나리오랑 그걸 다 어떤 그 전자회사 기업에 다 주고 자기가 이래 뭐 뭔가를 포기를 하고 자살을 했대요. 왜 자살을 하냐고. 웃기잖아요. 왜 자살을 하냐고 내가. 원래 그 자살을 했대 자꾸. 그래서 뭐 한강을 다 뒤지고 잠수부로 한강을 다 뒤지고 그랬대요. 좀 웃기죠, 그죠? 오늘 또그 들리는 소리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조용해지니까 제가 뭐 특별히 반응을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템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기업이 아이템을 먹으려면 방법은 제가 그 회사 직원이라고 해야 그러니까 직원이니까 로열티를 안 준다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자기들한테 이제 유리한가 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사무실에서 야동보다 잘렸다고 들켰다가. 근데 제가 저 앞에도 이야기해줬죠. 제 전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보통 대기업들은 4년제를 나와야 되죠. 그죠? 저는 전문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 회사 이력서 접수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도 제가 사무실에 야동보다 잘렸대. 그게 뭐라는지 알아요? 그럼 이렇게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된 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필요 없다 그랬대요. 제가 국민연금 이런 거 내줄 필요 없다 그랬대요. 일반 시켜달라 그랬대요. 미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노동법 위반이죠. 만약에 그게 진짜면 노동법 위반의 탈세죠. 그죠? 네, 법이 걸려요. 그죠? 그거는 제가 달라 하든 달라 하지 않든 무조건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은 어떻게 뭐 계약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약직 정도만 돼도 다 줘야 될 걸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이 득이니까 회사에서 반을 내주잖아요. 그죠?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걸 안 내주면 노동법 위반인 걸로 알아요. 그죠? 특히 그 되게 큰 기업일 경우, 뭐 조그만 기업이면 모르지만 5인 이하의 사업장 그런 거면 잘 모르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그렇게 하면 걸리죠. 노동법 위반이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무슨 하청업체 직원이다 이지라고 있고 미친놈이에요. 그죠? 근데 회사 기밀을 USB에 담아갔대요. 그렇게 그 기업이 그 보안이 허술한 거예요. 그죠? 아무나 그런 좋은 뭐라 그러지? 그 하이 퀄리티의 어떤 그런 걸 빼갈 수 있는 그렇게 보안이 허술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죠. 그죠? 바로 걸릴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 기업 직원들은 거의 감시를 철저하게 당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전에 뉴스에서 본 기억은 LG였나? 그 LG 어떤 회사가 거의 분단위로 회사 직원들 체크한다고. 회사 직원들 움직임을 체크한다고. 그 핸드폰 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큰 기업에 들어가면 노트북, 핸드폰 이런 걸 주는 걸로 아는데 그 안에 아마 다 해킹 코드 다 침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들고 다니면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네가 어디 있는지 다 직원들이 네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다 알아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그죠? 그리고 저보고 뭐 이렇게 사회이사라고 뭐 그게 또 아까 같은 맥락으로 그 사회이사라고 해야 이제 로얄티를 안 내니까 아마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는 월급이라든지 뭐 그런 사회이사가 되면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어떤 회사가 사회이사가 그 사회이사는 보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사회이사가 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죠? 전혀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그 이름만 사회이사만 걸어놓고 로얄티를 내지 않겠다. 이거 사기죠. 그죠? 이건 사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좀 지나다가 나온 게 무슨 비서랑 잘렸다 그래 놓고 뭐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비서랑 성적인 행위를 하다가 들켜가지고 잘렸대. 근데 어쨌든 저는 대구에서 2013년 1월 7일 이후에 시골에 우리 경남에 있는 시골에 내려간 적은 몇 번 있어요. 뭐 일 때문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서울을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도 비서랑 성적인 행위를 하다 잘렸대. 그죠?
그리고 또 뭐 중간에 또 한 번 나오는 게, 제가 이제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굉장히 뭐 시나리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저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내는 아이템들이 꽤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괜찮은 아이템이 되게 많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어떤 설치만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되게 많아요. 편리하게. 그런 걸 다 포기를 하고 모기업에 제 걸 다 넘겼대요. 뭐 이렇게 또라이 같은 소리가 있는지. 저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죠.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 모르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제 아이템을 다 가져갔는데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제 아이템이 탐이 나긴 하나 보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도 그거예요. 계속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개소리를 하니까 한쪽 일방적으로 저쪽에서만 계속 이야기를, 왜냐 이 사람 돈이 많으니까 일방적으로 저쪽에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그냥 일반화가 돼버리잖아요. 어떤 변명, 뭐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뭐 이거는 맞고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서랑 성적인 에다가 잘리면 어떤 성적인 행위를 했으면 어떤 사무실이 있었을까? 그럼 제가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비서를 데리고 있을 정도면 사무실과 어떤 굉장히 큰 뭐 어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간 적이 없는데 계속 되고 있었는데 무슨 비서랑 성적인 에다가 잘려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그죠? 이 어떤 짓까지 하냐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초월하실 거예요. 그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휴지로 이렇게 뒤처리를 하잖아요. 휴지로 뒤처리를 해서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쓰레기통을 다 뒤져가지고 그 휴지를 가지고 가요. 그런 짓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강간했다고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울대 때는 소름이겠죠. 소름이. 별짓을 다 해요. 따라다니면서 시비 걸고 욕하고 그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자기 방어를 하라는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 아마 되게 열받을 거. 요즘 또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제가 뭐 100%는 다 아니지만 한 20-30% 정도는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시나리오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요즘 이제 돌아다니는 소문은 제가 이제 편집자고, 저는 그냥 돈 받는 편집자고, 자기가 이제 유튜브 그거 하는데, 그래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쓴 거를 제가 이렇게 녹음만 한다고, 녹음만 해서 올린다고, 자기 아이템은.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이템을 줘서, 제가 이제 유튜브 뭐 올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봐요. 예, 팔아먹으려고. 그래 팔아먹죠. 그죠? 지금 환장을 하죠. 그죠? 오픈해버리니까. 그죠? 만약에 제가 돈을 못 받잖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돈 안 주고 쓸 테니까.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회사가 경쟁회사잖아요. 경쟁회사면 A라는 회사가 제 아이템을 해킹을 해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팔아야 되는데 자기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경쟁업 B라는 경쟁업체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버리면 A도 알고 B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라는 회사에서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만약에 B에 좋은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이전수해 줄 테니까 네가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이승기 씨 나오는 어떤 그게 있었어요. TVN에 어떤 예능 프로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예능 프로도 보면 제 유튜브를 되게 이렇게 카피를 하는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 100% 따라하는 은근슬쩍 약간 쓰는 거 정도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완전 똑같은 거예요. 최근에 어떤 예능 프로가 있었는데
뭐 하는 거, 뭐 안에 아이템 다 똑같은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댓글을 참 신고까지는 안 하고 댓글 하나 달았어요. 작작 좀 하라고, 적당히 좀 하라고. 그 TVN은 정말 좀 심하더군요. 그 최근에 넷플릭스 철수한다고 뭐 이야기가 나오던데, 넷플릭스도 졸라 많이 처박혔죠, 그죠? 난 그 뭐지, 최근에 그 뭐지, 그 좀비 나오는 거 뭐죠? 넷플릭스 그 좀비 나오는 되게 유명한 드라마 있었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를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원래 난 전엔 안 봤는데 뭐 어쩌다가 이렇게 좀비 관련 조사한다고 쭉 보니까 이 새끼들이 연락이 처박혔더만요. 그 여러분들은 이게 뭘 뱉겠는지 잘 모르죠. 원작자가 아니니까. 그 보면 얼추 이렇게 섞어놔가지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섞어놓으면, 스토리를 몇 개 섞어놓으면 잘 모른다고요. 근데 원작자는 보면 알죠. 이 새끼들 뭐라. 그래서 엄청 처박. 만약에 넷플릭스가 제 시나리오를 처박혔으면 아마 뭔가 다르게 행동을 할 거예요. 철수하는 이유가 다른 데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넷플릭스도 나오고 애플도 지금 그 방송, 그 TV 프로그램 하는 거 그거 나오고 있죠. 애플 웹스토어에 드라마 이렇게 올리는 거 그거 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생겼고. 이렇게 많은 게 생기면 뭐가 필요해요? 시나리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많은 드라마를 찍어내려면 그게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누가 됐든 시나리오가 필요한 거예요. 시나리오 아이템이나 시나리오 없이 그렇게 많은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못 찍어요. 그 좀비 나오는 것도 지금 시즌 10편? 시즌 10편까지 나왔던데, 최근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재미없더군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어필 했나 보죠. 누군가 어필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 거 봤는데 더럽게 재미없더군요. 초반이 재밌죠. 한 5 시즌 5, 6까지는 재밌다가 뒤에 가니 개판됐거든요. 시나리오가 개판됐더군요. 그렇게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막 찍어내거든요. 공장에서 물건 프레스 찍듯이 막 영화를 찍어낸다고요. 그 누군가의 시나리오를 써 있는 걸 처박히면 그 드라마 만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옥자라는 그 옛날에 그 영화가 있었죠. 넷플릭스. 아마 그때쯤이 아닐까? 그때쯤부터 처박히지 않았을까? 저의 개인적인 예상은 그래요. 뭔가 계기가 있었겠죠. 그 시나리오를 받는 계기가 있었겠죠. 그죠? 그 마블은 그 레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쯤이 아닐까? 레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병헌 씨 나왔던 레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쯤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걸 한번 받고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한번 받고 이게 흥행이 돼야 그 다음에도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흥행이 안 되면 안 쓰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흥행이 안 되면 안 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한번 딱 썼다가 대박이 나야 그 다음 또 쓰거든. 아니면 계속하면 대박 나겠다 싶어야 또 쓰죠. 예전에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 드림웍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드림웍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 그 한국의 그 CJ 제일제당 아시죠? 거기서 지분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드림웍스라는 회사 그 영화가 그때 트랜스포머 있었고 쿵푸 판다 있었고, 그게 대박을 쳐가지고 배당을 2조 원을 받았어요. 배당을 2조 원을 받아가지고 대한통운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근데 그 안에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죠? 근데 그건 제가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뒷조사 시나리오라고 있어요. 뒷조사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이 있다 이러면 전두환
전두환 대통령 일대기를 싹 조사를 하는 거예요. 뒷조사를. 전두환 대통령 일대기를 탁 조사를 해서 그 사람 인생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른 캐릭터를 집어넣어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그 생각나세요? TV는 바람을 싣고 했나? 그게 뭐였지?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옛날 KBS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 KBS 예능 프로, 사람 찾아주는 예능 프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참 뒷조사하기 좋아요. 왜냐면 학교 찾아가거든요. 생활 기록 보죠. 제가 누구 좋아했어요? 첫사랑 관계 딱 나오죠.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이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이야기 해주죠. 뒷조사하기가 참 멋진 거예요. 그렇게 키워드를 찾아내면 그 사람 뒷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첫사랑 만나가지고 인터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그 뒷조사 같은 게 자연스럽게 나오거든. 누구랑 좋아했고 어땠고 뭐 이게 나오거든요. 참 뒷조사하기 좋은 프로예요. 그러니까 방송국들이 그런 프로를 많이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거에서 어떤 힌트를 얻는 거죠. 스캔들이라든지 뭐 옛날에 사고 친 거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게 뒷조사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프로.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로 단서를 찾아서 어떻게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거죠. 몰래. 그죠? 아무튼 또 모기업의 본의 비방 뭐 여기 있는 건 당연히 뭐 사실이 아니겠죠. 저는 아직 여자랑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한강도 살아있으니까 한강도 야살도 안 했고 삼성하고 상관도 없고 삼성 일단 취직을 해야 사무실에서 야동 모르겠죠. 삼성하고는 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어떤 그런 대기업 전자회사랑 저는 상관없으니까 취직 뭐 이거 참 제가 그 전자회사를 사무실이 있어야 뭐 할 거 아니에요.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그죠? 그래서 US에 담아갔다는 거, 또 안에 들어가야 뭘 담아오죠, 그죠? 제 이런 사양이 낮은 컴퓨터로는 해킹을 못해요. 제 지금 컴퓨터 사양이 여러분들 스마트폰보다 사양이 낮거든요. 이런 걸로는 그 삼성 같은데 보안을 뚫지를 못하죠. 그리고 어디 있는지 IP 주소를 몰라요. 삼성 서버로. 삼성 서버 IP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잡아갈걸요, 아마. 경찰이 와서 바로 잡아갈걸요. 세콘 같은 데서 와서 바로 잡아갈걸요, 그죠? 자회사 같은 것도 거기 명단 보면 알죠. 바로 다 나와있죠. 이거 조금만 확인해 보면 다 말도 안 된다는 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어떤, 소개팅 저 여자, 이때 3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길바닥에서 핸드폰에 통화를 하면서 지나갔던 3명의 사람이 그날, 2013년 1월 7일 날, 3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꺼져라는 말을 했던 여자애가 있었고, 한 명은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서 헛소리하는 놈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다른 전자회사를 갔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길을 이렇게 지하철역까지 상당히 좀 거리가 있었어요. 가는 길에 어떤 굉장히 키가 컸어요. 키가 한 190 정도 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핸드폰에 대고,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런, 그 정도의 거리에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시죠.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저랑 모르는 사람이니까, 상관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전 그냥 갔는데, 이 3사람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갔어요. 4사람이네요. 서울역에 미친놈하고. 4사람이 니 같으면 그렇게 하겠나라고 했던 그런 미친 사람하고. 그 사람은 나이가 좀 있더군요. 서울역에서 그 소리 했던 사람은. 근데 제가 좀 예민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무궁화 타는 입장하는 거기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빠르게 돌리면 자살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난간을 이렇게 뛰어넘는 것처럼. 그거를 이렇게 뒤에서 찍어가지고 계단을 내려간 건데 뒤에서 찍어서 빠르게 돌리면 자살한 것처럼 보이긴 해요. 왜냐면 그때 밤이었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 니 같으면 그래 하겠나 했는 사람이 그 전자회사 관계자라 그러면 그 사람 뒤에서 이렇게 폰카로 찍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자살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빨리 돌려가지고. 그리고 참 지하철에서 어떤 미친놈이 제 얼굴을 계속 찍고 있는 놈이 있었고.
그리고 그 MBC 사장이었나? 김재철이라는 옛날에 MBC 사장하고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내가 지하철 방향을 잘못 탔거든요, 인천 쪽으로. 근데 버스 많이 받는 사람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야. 키가 엄청 크더군요. 그 사람도 키가 한 180, 90 정도 돼 보이던데. 왜냐면 제가 하도 MBC가 많이 처박혀가지고, 그 사람 오늘 되게 싸가지 없이 이야기해서 기억을 하는데 되게 닮았더라고요. 이렇게 방향을 잘못 탔는데도 그 사람 비슷한 사람을 봤어요. 서울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뭐 닮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서울 가니까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길거리를 못 다니서 무서워서. 와, 진짜 사람만 몰면 완전 좀비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서울은 지금 뭐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여기 사람 살 때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또 모기업의 본인 비방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말이 안 된다는 게, 그죠? 조금만 생각해 봐도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 얼마든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말이 안 된다는 소리인 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죠?